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장민정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뭘 이루고 싶으신가요? 이 새해 소망으로 가장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건강일 텐데요. 건강을 잘 지키려면 미리미리 내 몸 상태를 파악해 병을 예방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고 또 복 넘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바로 세워주는 척추 건강과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무료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건강한 척추를 위한 비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김욱하 원장님이 직접 고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해가 바뀌고 지난해 내내 이 말썽이었던 허리를 올해는 꼭 고쳐보겠다 계획을 결심을 또 내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병을 잘 치료하려면 아무래도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될 텐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은 척추 내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걸을 때에 허리가 그리고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걷는 게 점점점 불편해지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디스크의 경우는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 때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많이 아픈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무척 괴로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청장년들이, 청중년들이, 그리고 협착증은 장년,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30, 40대들도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발생을 하면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셔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이제 허리 치료를 나서려고 하면은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병원 가는 걸 좀 꺼리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척추 치료에도 이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척추 질환도 반드시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지만 증상이 좋아진다. 그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척추로 인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1단계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증상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2단계인 비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증식 주사 치료와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걸로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3단계 수술 치료로 가게 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1단계와 2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너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고정술료 압술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병원에 빨리 찾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적은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고 얼마나 자주,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하는 치료법일까요? 그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인대나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 이것이 이제 불안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통증이 지속되면 만성 통증이 됩니다. 이런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이런 척추 내에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네.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염증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는 우리 몸이 가진 회복 능력을 좀 활용하는 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좋은 치료법일까요? 네, 수술을 받지 않고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1단계 치료 중에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서 신경 차단술을 받기를 꺼려하시는 경우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증상이 재발했을 때에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 치료가 필요한 분들 설명해 주실 때 많은 분들이 저요 제 얘긴데요 하실 것 같은데 증식 주사 치료의 특징도 한번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방금 도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증식 주사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개선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척추를 안정화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또한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증식 주사를 치료를 받고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70대 남성분이신데요. 진짜 통증을 오래 겪으신 것 같아요. 15년 된 통증. 네, 그렇습니다. 증식 주사로 나았을까요? 네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진짜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프시고요. 그 이후로 서서히 이제 다리까지 아프게 된 분인데요. 네. 그 MRI 영상을 보시면 요추 4번, 5번 사이가 뼈가 약간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치료 단계를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단계 치료만으로도 잘 치유가 되어서 네. 증상이 좋아져서 잘 지내시고 그렇게 거듭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나 무척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이럴 때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단계별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증식 주사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증상이 점점점 좋아졌고요. 현재는 기존의 통증이 거의 한 8, 90%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잘 다니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도 오래된 통증을 나으신 사례를 만나봤고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